자, 이제 페이지 몇 페이지? 11페이지 먼저 가. 11페이지 가보자. 몇 페이지? 11페이지. 그 하단 가봐. 자, 이제 이 고려왕조 가려고 하거든. 그럼 고려왕조는 어디랑 연결될까? 신라 하대와 연결된다 보시면 돼. 우리 신라 하대 때는 완벽하게 중앙이 통치되었냐 안 되었냐? 안 되었었지. 지방에서 어때? 독자적인 세력이 등장했다는 건 기억나지? 지방의 독자적 세력 어떤 놈들이 등장했었지? 호족이라는 놈이 등장했었지. 그 호족 중에서 가장 힘센 놈들 내가 뭐라 부른다고 했어? 견원, 왕건, 궁예 이런 놈들이 등장했었지. 자, 그래서 그 시기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종의 구세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세기 말 때는 신라의 통치 영역이 뭐더라? 완벽하게 뭐더라?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치력이 매우 줄어들고요. 각 지역에서 누가 등장하게 돼? 호족들이 각 지역을 뭐더라? 세력 다툼한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신라의 영역은요, 어느 정도? 거의 영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지역은? 각 지역이 누구들이 다스리는 거야? 호족들이 보다 자치적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 중에 힘센 누가? 견훤이가 이 지역을 다 통합해. 그래서 어떤 나라 만들어? 백제라는 나라를 만들어. 뒤에 나온 백제에서 무슨 백제? 후백제라 부르고. 그 다음 나중에 궁예라는 놈이 이쪽 지역을 다 통합해. 그래서 어떤 나라를 만든다? 후고구려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국으로 다시 나눠졌어? 3국이지. 그래서 이걸 무슨 삼국? 뒤에 나온 삼국. 후삼국 시대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그러면 이 후삼국을 통일한 게 바로 뭐야? 고려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어떤 거 먼저 들어가면 된다? 후삼국 통일 과정 간단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또 왜 안 되냐? 됐다. 자, 지금 말했네. 자, 우리가 내가 방금 말해준 거 몇 국으로 나왔다? 후삼국 시대. 그래서 여기서는 삼국 통일 과정이거든? 똑같이 뭐가 나올까? 내용 아니면 과정이 나올까? 과정 순서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갈게요. 자, 900년이야 딱. 몇백 년? 900년. 그럼 몇 세기야 딱? 10세기라는 거 알 수 있겠지? 900년에 어떤 나라? 후백제가 건립됩니다. 누가 만들었더라? 사람 이름 정도만 기억하자. 견훤. 그러네 여기가 무슨 도라고 하지? 현재? 전라도지. 예, 전라도지요. 예, 전라도 전주라고 들어봤지? 여기가 전라도 전주거든. 전주. 그 다음 여기 나주. 그래서 합쳐서 무슨 도라 불러? 전라도라 부른단 말이야. 예, 전라북도의 요충지가 부른다 전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주가 뭐더라? 완산주야. 거기다 도읍을 세웠던 나라가 뭐더라? 견훤이 되겠습니다. 헤이, 후백제 만든 사람 누구더라? 견훤. 그리고 얼굴 생김새 봐봐. 쌈박질 못했을까? 하면 잘했을까? 그것만 맞춰줘. 쌈박질 잘했더라. 그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후고구려 들어가자. 자, 그리고 얘는 얼굴 한번 봐봐. 신라랑 신성관계 맺었을까? 적대관계 맺었을까? 그거 하나만. 적대관계. 그런데 너희가 견훤 입장에서 생각해봐. 신라에서 우호적 감정하면 백제 애들이 좋아할까? 아니지. 우리 백제가 왜 멸망했어? 누가 뒤통수 때렸어? 신라 애들이 뒤통수 때려갖고 망했던 거 기억나잖아. 그럼 이제 후백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야 돼? 내가 우리 백제 왕들의 원수를 갚아놓게더라. 그리고 날 믿고 따라라. 이래야지면 어떨까? 좀 애들이 통솔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는 뭐더라? 신라랑 무승했다? 적대관계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헤이, 근데 이제 봐봐. 애꾸는 한번 보지 않았냐? 인터넷에서? 자, 궁예라는 놈이 있어. 궁예는 신라 왕족 출신이거든? 얘가 이제 900년에 후고구려를 만들었어. 신라랑 신사는 적대관계일까? 적대관계. 왜 그런지 알아? 얘 신라 왕족 출신이지. 신라 하대 때 왕인쟁 탈전이 되게 심했었잖아. 그 왕인쟁 탈에서 밀려내려간 애예요. 얘가 지금 눈깔 하나 빠져있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왕족이잖아. 그래서 경쟁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갓난아기 때. 이 보모가, 돌모는 그 아주머니가, 시녀가 얘를 살리기 위해서 창가에 던졌던 거야. 위기시. 그때 나뭇가지에 떨어질 때 나뭇가지에 뭐더라? 한쪽 눈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럼 얘 입장에서 어떨까? 당연히. 신라랑 무슨 관계다? 엄청난 적대관계였겠죠. 그래서 처음엔 정치 되게 잘했어. 서민들 생활에서 지내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권력을 독차지하더니 좀 더 뭐더라? 독재 정치로 가고 애가 좀 더 말에서 떨어진 다음에 좀 애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유명한 뭐더라? 한쪽 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본다. 관상법. 이러면서 뭐더라? 사람들 막 죽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만 보더라 자신의 라이벌이 생기지? 그럼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보더라 궁예였다고 보시면 돼. 이 궁예 밑에 있던 사람이 누군지 아냐? 그게 바로 뭐더라 고려태종 왕건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건이 이 사람 계속 가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얘를 죽이고 어떤 나라? 고려왕조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 혹시 이거 안 들어봤나? 이런 장면? 몰라 이거? 한 번도 안 봤냐? 봤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회의 장소에 신하가 기침했다는 거야. 그래서 저놈 속에 뭐더라? 마구니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대가리 깨서 뭐더라? 마구니를 꺼내라. 회의 신하 기침했다고 죽이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은 코로나 시기 때 기침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누가 이 짤 만들었고 막 뿌리고 다녔고 그랬던 내용인데 하여튼 부하장 너무 많이 죽이니까 이제 누가 고려 태조 왕건이가 뭐더라? 후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고려왕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 얘기가 좀 길어졌다. 자, 여기서 지금 내가 몇 개 말했다? 3개다 주제. 요거 핵심이야. 제일 먼저 무슨 나라? 후백제. 그래, 잘했어. 두 번째가 후고구려. 세 번째가 뭐더라? 고려왕조야. 헷갈리지 마. 후고구려와 고려왕조 아니라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3개 됐고. 그럼 이제 고려 태조 왕건이 뭐 하는 과정 볼 거야? 우리 3단계 됐지, 얘들아? 첫 번째 뭐라고요? 후백제. 두 번째가 뭐더라? 후고구려. 세 번째가 뭐다? 고려왕조. 그 다음 이제 태조 왕건의 동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동상이야. 쌈박질 잘해 보여? 못해 보여? 못해 보이지? 얘는 솔직히 뭐다? 후상구를 주워 먹는다고 보시면 돼. 이 사람 되게 온화적인 정책이었어. 실제 뭐더라? 온건했고요. 성품도 좋았고 많은 부하장수들이 알아서 들어왔다 보시면 돼. 신라랑도 무슨 관계였다? 친선관계. 그래서 이제 고려왕조가 만들어지니까 신라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있다 없다? 없었고 누구한테 항복할까? 그 왕건한테 좀 항복한다 보시면 돼. 그래서 얘는 대부분 다 아주 쉽사리 어찌 보면 다 주워 먹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갈게요. 발해가 920년에 누구한테 멸망당했다? 거란에게 멸망당했다고 썼지? 그럼 거란 유민이 어디로 들어왔을까? 고려로 들어왔다 보시면 돼. 예전에 인구가 증가하지 뭐가 높아지는 거야? 경제력과 군사력이 높아지는 효과. 되겠니? 엄청나게 힘이 세진 거야. 그 다음에 신라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있다? 없었단 말이야. 그럼 차라리 뭐더라? 견훤한테 항복하니 누구한테 항복하게 났다? 고려에게. 신라도 바로 항복해 들어왔다 보시면 돼. 더 재밌는 거? 그럼 고려 왕조가 어때? 위로는 여기서부터 아래로는 신라까지 다 먹었지? 백지랑 한번 싸웠거든? 왕건이 죽다 살아나. 그만큼 견훤이 뭐더라? 쌈박질 잘했다 보시면 돼. 근데 아주 운이 좋게 후백제에서 내분에 빠졌다 보시면 돼. 이 첫째 아들이 있거든. 얘네가 너네랑 똑같아. 의욕만 있고 실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자꾸만 전쟁에 나서 피하니까 이 적장자였거든. 원래 장남한테 물려줘야 되겠지. 근데 지금 이 위험한 시기 때 얘는 좀 의욕만 있고 실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네 번째 아들이 용감하고 지력도 좋았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넷째 아들한테 뭐더라?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거든. 그럼 첫째 아들이 어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래서 이놈이 뭐다? 자기 아버지 견훤을 절에다가 유폐시켜. 가둬버린다 보시면 돼. 금산사에다가. 그래서 호로새끼죠. 자, 이러니까 견훤이가 또 어때? 옛날에 한가닥 했었잖아. 탈출해. 그리고 누구한테 가? 왕건한테 가. 우리 첫째 아들 홍구멍 내주러 가자. 그래서 이제 견훤과 왕건이야 손에 손잡고 무슨 왕조? 후백제를 무너뜨리면서 드디어 본다. 후삼국이 통일되게 됩니다. 그러면 딱 몇 단계 됐다 지금 선생님이? 6단계 되겠지? 자, 먼저 만들어준 거 말해봐. 마지막 정리하자. 후백제. 그 다음 어떤 나라? 후고구려. 무슨 왕조? 고려왕조. 되겠니? 그 다음 이제 뭐 하면 돼? 주워 먹으면 되지? 어떤 나라 먼저 주워 먹었다? 발해야. 발해 먹고 그 다음에 신라야. 발신 이렇게 들어가야 돼. 거꾸로 하면 돼. 신발하면 안 된다. 그럼 시발됩니다. 알겠지? 뭐라고요? 발해. 그 다음에 어떤 나라? 신라. 그 다음에 마지막 뭐다? 후백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줄치고 넘어가자. 여기는 문제 따로 안 풀 거예요. 갑시다. 자, 견훤 줄치고 후백제, 궁예 줄치고 후고구려, 왕건 줄치고 고려 건국. 그 다음 어떤 나라 유민 수용하고요? 발해 유민. 그 다음 어떤 나라 항복하고요? 신라. 순서대로 쭉쭉 줄치면 돼. 순서대로. 순서대로. 선생님 그 지도에 번호 표시났지? 그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이라고 보시면 돼. 마지막으로 어떤 나라? 후삼국이 뭐 되었다? 그치요? 통일되었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거 하면 다 고려왕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자, 페이지 몇 페이지? 10페이지. 야, 고려왕조 시작 몇 세기야? 10세기. 다시 한번 말한다. 918년. 여기는 숫자가 우연치 않게 뭐 내가 18년에 고려건국이거든. 그 다음에 통일한 건 뭐다? 18년 더 하면 돼. 그럼 얼마? 936년. 요때가 뭐더라? 고려왕조가 드디어 후삼국 통일하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왕조는 시대가 딱 나눠져. 이렇게 4단계로 나눠지거든. 중간 하나 기억하자. 선생님 연도 웬만해서 기억하는 거 없지요? 근데 내가 말한 연도 몇 개 기억해둬야 된다. 고려왕조에선 요거 하나 기억해.
처음 시작연도. 알겠니? 그 다음 이 연도 하나 기억하자. 몇 년? 1170년. 요거 하나 기억하자. 몇 년이라고? 1170년. 몇 세기 후반이죠? 12세기 후반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요걸 왜 알아두려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군인들이 권력을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정권? 무신정권. 그래, 그거야. 그럼 무신정권은 아주 애우기 좋게 딱 100년만 갔다고 보시면 돼. 몇 년? 100년? 그럼 무신집권국은 몇 년부터 몇 년일까? 1170년에서 100년 더해보자. 1270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1270년이야. 언제까지 간다고? 여기 한번 적어볼까? 몇 년? 1270년. 그래서 고려는 요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봐봐. 앞부분을 고려 정기, 여기를 중기, 여기를 후기. 마지막이 뭐더라? 원간석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몽고 무신집권기가 끝난 이유가 몽고족의 침략이었다 보시면 돼. 그리고 결국 몽고 지배받게 되겠지? 이걸 무슨 간석기? 원간석기라고 그래. 됐고 나중에 배울 거고 요것만 들어가자. 요것만 들어가자. 여기가 몇 세기 후반이야? 12세기 후반이지. 여기 1270년이야. 그럼 몇 세기야? 그래. 12, 13세기지. 그럼 여기 몇 세기야? 1270년 이후니까 몇 세기야? 13. 여기 몇 세기? 14. 어렵냐? 여기 다시. 요 연도 알고 있으면 몇 세기 몇 세기인지 나와. 12, 13. 됐죠? 이거 다음은 해봐. 13, 14세기. 여기는 거꾸로 12세기 걸릴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몇 세기? 11. 우리 시작연도 배웠잖아. 10, 11.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딱 시대 나누지. 마무리됐니? 그럼 고려 정기 몇 세기? 10, 11. 중기가 11, 12. 후기가 무신집권기가 12, 13. 말이 13, 14. 그럼 조선왕조 몇 세기? 조선왕조 몇 세기? 14세기. 14세기 다음이니까. 시대 개념 재밌지? 시대 개념은 이 정도 너네가 보다 틀은 잡아야지만 공부할 때 머릿속에 좀 사건 내용이 잘 들어갈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 지금 내가 연도 어떤 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 몇 세기? 몇 년? 1170년. 이 정도 기억하고 쭉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교재에다 적어보자. 거기다가. 거기 10세기라고 나와있지? 정확히는 10세기야. 근데 10, 11에도 상관없어. 거기 다시 한번 봐봐. 교재. 10세기라 적혀있지? 원래 정확히는 10세기야. 근데 내가 애우기 좋게 그냥 10, 11이라고 했다. 어차피 이딴 거 안 나오니까. 시기. 그 다음에 그렇게 딱 정확히 안 물어보니까 문벌기종 몇 세기 다시 한번 봐봐. 중기 때 몇 세기 몇 세기라 적혀있어? 11, 12. 그 다음에 무신리 12, 13. 그 다음에 권무세족 시기가 원간석기야. 13, 14. 이 정도 시대 개념 됐고 자 이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상우시 때 왕 몇 명 되었습니까? 고구려 3명, 백제 3명, 신라 4명. 거의 10명이었다고 보시면 돼. 여기서 매우 간단해. 고려 왕조 수많은 왕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왕 4명밖에 없습니다. 그 4명 중에 3명이 다 어디 있더라? 고려 정기에 있어. 그럼 물어보자. 고려 정기에서 뭘 물어볼까? 4명 중에 몇 명이 다 있다고? 3명이 다 여기 있지? 그럼 무조건 누구의 업적 물어보는 거? 왕 3명의 업적 구분하는 거. 출제 포인트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 문벌 귀족식이라고도 중기 때는요. 왕 안 나와도 돼. 근데 무신집권기 당연히 누구만 공부하면 될까? 무신만 공부하면 되겠지. 이때는 이제 우리가 이민족의 침략, 몽고족이라고 들어봤을 거야. 몽고족의 지배를 받게 돼. 몽고족이 만든 나라 무슨 간섭기? 원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원나라 간섭기 이렇게 말하고요. 이 원 간섭기에서 벗어나겠던 왕이 있었단 말이야. 이름 한번 좀 들어봤을 건데. 공민아. 그럼 이제 딱 몇 명 나온다? 4명 나오지? 고려 왕조는 왕 딱 4명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려 전기 때 왕 몇 명의 업적 구분합시다. 3명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할게요. 자, 첫 번째 무슨 왕건? 고려 만든 사람 누구야? 태조 왕건의 업적. 태조 왕건의 업적은 키워드 먼저 떠올리면 돼. 얘는 뭘 통일했던 사람이야? 후 삼국을 통일했었지. 그럼 이 사람의 모든 목적은 뭘까? 왕권 강압감 통합이 목적일까? 통합이라고. 민족을 뭐 했어? 다시 재통합했었지. 그럼 민족 단합 추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호족들을 지지하여 얘가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 솔직히 태조 왕건은 힘이 좀 약했습니다. 호족들이 봤을 때 왕건제라면 우리의 기득권을 좀 더 인정해 주겠구나. 차라리 쟤를 밀어서 뭔가 통일하자. 이래서 왕이 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누구도 통합해야 될까? 호족도 통합해야 된다 보시면 돼. 되겠니? 민심도 뭐하고요? 통합해야 되고. 얘는 다 모든 목적이 뭐다?
통합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자, 그럼 이제 우리 태조 왕건의 업적. 첫 번째, 민생을 통합하기 위해서 뭐 했다? 야, 백성들은 뭐 하는 게 좋지?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제일 좋겠지? 그럼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면 적게 걷어야 돼. 적게 걷어야 되겠지. 세금량을 늘려줄까 줄여준다? 줄여준다.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세금 몇 분의 몇을 줄여준다? 10분의 1로 줄였다. 이게 핵심. 선생님, 원래 10분의 1 아닌가요? 원래 10분의 1인데 이게 통일신라 때 잘 지켜졌을까 안 지켜졌을까? 안 지켜졌다고. 5분의 1 뜯어가고 2분의 1 뜯어가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그래?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둘 때는 일정한 뭐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 기준이 얼마다? 10분의 1. 그래서 치민, 유도 이렇게 말했다 보시면 돼. 백성들한테 취할 때는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됐다. 저런 단어 필요 없어. 그냥 몇 분의 몇만 기억하면 돼. 10분의 1.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 되겠니? 그 흑창도 한 번만 들어봐. 우리 고구려에 무슨 법이 있었다? 진대법이 있었다는 기억나지? 이름이 바뀌어서 뭔다? 흑창.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민심은요.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자. 얘들아, 백성들의 인기 정책은 뭐야? 세금을 뭐 하는 게 제일 좋아? 줄이는 게 제일 좋죠? 세금 줄여줬다. 그 정도 들어가. 그 다음에 시험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들어가자. 무슨 정책? 호족 통합 정책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얘들아, 태조 왕건은 왕권이 강했을까 미약했을까? 미약했다고 보시면 돼. 알겠니? 제가 이 정도 실제 사례 말해줄게. 드라마에 보면 태조 왕건이 나오면 신하들이 무릎 꿇지. 그런 분위기 아니었어. 예, 하이파이브 하는 분위기였어. 거나 잘 있었냐. 실제야. 술자리에서 태조 왕건과 막 먹다가 막 부하 장수기 칼싸움하고 막 그랬다고 보시면 돼. 그만큼 왕권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호족을 모아는 게 목적이다? 통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무슨 정책? 회유정책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 제일 유명한 거 마누라가 몇 명 있었다고 들어봤냐? 딱 한 달이라고 보시면 돼. 한 달에서 하루만 빼면 돼. 몇 명? 29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원래 왕은요 비들이 많았잖아요. 잘 들어. 세종대왕도 9명의 비가 있었거든. 그럼 정실 왕후가 아니다. 왕후 밑에 비라고 따로 두는 거야. 근데 이건 뭐다? 정식 결혼만 몇 명? 29명이나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여자를 좋아했을까? 그건 아니겠지? 여기 보면은 호족들 결혼 출신지 봐봐. 한 곳에 집중돼 있으면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전국 각지에 고루 분포되어 있지? 일종의 뭐더라? 각 지역의 유력 호족들과 결혼한 거라 보시면 돼. 예를 들어서 사돈관계 맺잖아. 그럼 반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겠지. 그래서 정치적 목적의 결혼이다. 무슨 결혼? 정략결혼. 이렇게 말한다 보시면 돼. 여기 사진 보면 어떠냐? 할머니부터 다 있지? 직접 마누라야 이거 다. 딸들 아닙니다. 다 이게 뭐더라? 자신들의 왕후였다 보시면 돼. 그래서 대표인과 무슨 정책? 혼인정책.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족들한테 뭔다? 존댓말까지 했던 게 왕건이었습니다. 토지도 많이 주고 선물도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두 줬다고 하니까 사성이라고 있습니다. 뭘 줬다고요? 사성. 사자는 무슨 사자? 줄사자. 뭘 줬대요? 성을 줬대. 다시 뭘 줬다고요? 성을. 그럼 얘들아 여기서 성은 뭘 말할 것 같아? 남한산성, 북한산성 이런 거 아니야. 그래 이름을 준 거야. 왕시성을 줬다고 보시면 돼. 최은호지. 무슨 은호? 왕은호. 이런 식으로. 우린 같은 뭐더라? 하나의 패밀리다. 되겠니? 그래서 우리 자 2개 말해보자. 회유정책. 뭐가 있었어? 마누라 몇 명? 29명. 무슨 정책? 혼인정책. 근데 뭘 줬다고요? 왕시성을 하세했더라. 무슨 정책? 사성.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너무 잘해주기만 하면 될까 안 될까? 어느 정도인데 견제도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견제정책 들어가자. 이거 되게 쉬워. 견제정책. 기인제도 이렇게 들어가자. 기인질 이렇게 들어가자. 헤이 뭐라고요? 기인질. 되겠지? 이렇게 보면 돼. 인질제도야. 그 지역의 호족들의 자제를 어디로 불러모은다? 수도로 불러모았던 거야. 예를 들어서 너희가 호족들이야. 선생님 왕건이고 너네는 지방에 있거든? 근데 원래 신하들은 날 보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오지 못하면 누굴 보내라? 자식들을 올려보내라. 일종의 뭐더라? 인질화됐다는 거 알 수 있겠지? 여기에 바로 뭐더라? 기인제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가장 어려운 거 들어갑시다. 사신관. 이게 사시가 아니라 성격 자체가 회유 정책이자 견제 정책이야. 근데 성격은 필요 없어. 요것만 기억해도 사신관 하면 누구라고요? 태조 왕건이다. 그것만 까먹지 마. 알겠지? 그럼 사신관이 뭔지 말해줄게. 신라 마지막 왕 김부. 신라 마지막 항복한 왕이야. 그 왕을 경주 뭘로 임명했다?
사신관으로 임명한 거야. 그 다음에 이 경주 일대는 누가 다스리게 한다? 그 사람이 다스리게 했던 거야. 그럼 니네가 봐봐. 이건 일종의 어때? 지역을 띄워준 거지. 일종의 호족의 기득권을 인정해 준 거지. 근데 만약 이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어. 누가 책임져야 돼? 그래, 사신관이. 일종의 회유이자 견제 정책. 요게 바로 뭐더라? 사신관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안 물어봐. 사신관 하면 누가 정책이다? 왕건. 왕건의 민심 통합에 하면 호족 통합 정책이야. 호족 통합 정책. 그렇게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출치자. 자, 4개 빨리 출처. 어떤 거 출치면 돼? 결혼, 사성. 견제 정책은 기인과 사신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자, 이 사람은 남진하려고 했을까? 북진하려고 했을까? 조금만 생각해봐. 태조 왕건은. 당연히 북진이겠지. 나라 이름 뭐라 했어요, 얘가? 고려라 했지. 어떤 나라 개성하겠다? 고구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그럼 북쪽으로 가야 되지. 북진 정책했다. 여기 들어가시면 돼. 그럼 북진 정책 사례가 뭐가 있더라? 얘는 어디를 봐봐. 지금 빨간색 칠한 거 대강 보자. 지도 그냥 보이냐 대강? 그냥 서울이라고 보시는데 빨간색이. 그럼 고려 수도는 개성이라고 하던 개성공단 들어봤니? 서울에서 차 타고 차 안 막히면 30분인가? 되게 짧은 거리라고 보시면 돼. 알겠니? 그럼 거기 개성이 바로 뭐더라? 고려 수도 개경이었다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계속 배웠던 곳이야. 대동강 하류. 하얀색 지점. 여기가 바로 어디였다? 대동강 하류 어디야? 평양. 고려 때는 이 평양을 뭐라 불렀다? 개경 서쪽에 있지. 그래서 뭐라 불렀다? 서경이라 불렀다 보시면 돼. 그럼 이 사람은 어디를 되게 중시 여겼을까? 서경을. 왜? 어디로 올라가기 위해서? 야, 서경. 지금 후삼국 6이라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디를 중시했다? 서경지역 중시했다. 무슨 정책의 사례야? 북진 정책의 사례. 그럼 북진 정책의 사례 내가 2개 말했어. 나라 이름 뭐라 했더라? 나라 이름 뭐라 했더라? 고려라고. 어디를 중시했다? 서경을 중시여겼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너네가 유추할 수 있을 거야. 발해를 멸망시킨 놈들 누가 있었지요? 거란이 있었다. 거란과는 친선 아니면 적대관계? 적대관계. 왜?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누구랑 싸워야 돼? 거란과 싸울 수밖에 없겠지. 그럼 당연히 무슨 관계다? 적대관계. 혹시 이런 얘기 안 들어봤나? 고려왕조가 만들어졌어. 거란에서 뭔다? 야, 고려왕조가 건국된 거 축하한다. 낙타를 보내줬어. 원래 낙타는 어디 거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오는 거지. 아주 귀중한 동물이지. 그래서 진짜 비싼 동물이었어. 그걸 보내준 거야. 근데 왕건은 그걸 뭔다? 만부규란 다리에다가 낙타를 묶어주고 굶겨 죽였다고 보시면 돼. 야, 그냥 돌려보내주면 되지. 굳이 굶겨 죽였다고. 왜? 어차피 우리 뭐다? 너네랑 싸울 거니까. 그만큼 뭐더라? 거란과 적대관계. 성과가 있을까 없을까? 있었으니까 중요한 거라고. 원래 무슨 강이었어? 여기가 봐봐. 서경지역. 여기가 대동강이었다 보시면 돼. 지금 빨간색 있지? 여기 대동강이거든요. 대동강. 그래서 이 국진정책교가 무슨 강까지? 하얀색 청천강까지 좀 올라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너네 강 이름만 외우면 되겠네. 솔직히 고려를 했다. 거란강 쌩 깠다. 서경중시. 요건 따로 추는 안 쳐도 되잖아. 강 이름 하나만 기억하면 돼. 어디 강까지? 청천강까지 올라갔더라. 이 사람 죽을 때 발 뻗고 죽었을까? 아니면 불안했을까? 그거만 맞춰보자 또. 되게 불안했어. 왜 불안했어? 왕권이 미약하잖아. 자식들은 적게 낳았을까? 많이까지 낳았을까? 많이 낳겠지. 왜? 마누라가 몇 명이니까? 29명이니까. 무슨 쟁탈의 문제도 있어. 왕위 쟁탈의 문제도 있겠지. 그래서 죽을 때도 발 뻗고 발 뻗고 죽지 못하고요. 예, 아들들에게 훈계해 준 거 있어. 우리 아버지의 잔소리를 뭐라고 하죠? 훈계 준다고 하는 거잖아. 안 좋게는 잔소리지. 그치? 그 훈계 준 거 몇 가지 요약본? 10가지 요약본. 그래서 뭐라고 하더라? 훈요, 10조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신하들한테 적어준 책이 있어. 정계와 개변 요새 있는데 무슨 10조 정도는 기억하자? 훈요 10조 기억하고 그리고 책은 몇 권 지어줬더라 죽을 때? 3권 지어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떤 거? 북진정책 출치고 청천강. 근데 무슨 10조 하나 들어갔다? 훈용 10조.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과제장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7번부터 들어갈까요?
자, 147번. 우리가 아는 사람. 누구 나와 있죠? 147번의 가. 누가 알고 있어? 궁에 배웠잖아, 애꾸는. 그 다음 나는요. 누가 후백제를 격파했대? 태조 왕건이. 그럼 이거 무슨 국시대야? 후 삼국의 삼국 통일 과정이지? 그럼 요 시기 때 관련된 건 뭐밖에 없어? 우선 궁예를 몰아냈다는 얘기니까 우선 가보자. 최후가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얘들아 견훤이가 후백제 만들었대. 우리 제일 먼저 배웠던 게 뭐야? 후백제 건국이지. 궁예 나오기 전 아니었나? 틀렸잖아. 정중부 배운 적 없고 최송로 배운 적 없지? 저는 몇 번 나오면 돼? 5번 이렇게 나오시면 돼. 148번 들어가자. 태종 왕건의 정책이래. 줄치면 세우나? 무슨 결혼? 정략결혼. 인질제도 뭐라 불렀어? 기인제도. 그 다음에 그냥 이해할 필요도 없어. 무조건 잘 기억하자. 왕건이 했던 거 무슨 관제도 있었다? 사신관제도 있었다는 거. 자 그럼 정답은 다 뭘 통합하기 위한 거야? 지방세력. 이 지방세력이 누구야? 두 글자로. 호조. 그래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마음에 됐니 이거? 자 그다음에 149번. 이거 하는 건 심한 문제거든? 이것도 잘해보자 이거. 이건 틀려도 괜찮아.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149번은 우선 이 사람 누군지 알고 있겠지? 태조 왕건이지? 근데 원래 대부분 좀 쉽게 나오지. 태조 왕건이냐 다른 왕들의 업적을 비교한다 보시면 돼. 근데 이 문제는 뭐야? 선생님이 지금 뭘 물어보고 있죠? 호족 통합 정책의 사례만 물어보는 거지. 그럼 호족 통합 정책 아까처 밑줄 치면서 외워놨잖아. 결혼제도라던가 기인제도라던가 사성제도라던가 사신관 이것만 고르면 되는 것이야. 되겠니? 그럼 정답 몇 번 나오면 되죠? 그렇죠? 3번. 이게 두 글자로 무슨 정책이야? 사성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서경 중시한 거는 왕건 맞지? 근데 이건 무슨 정책이야? 북진 정책의 사례지요. 그 다음에 4번이 있지. 4번 무슨 통합이 될까? 민심 통합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5번 들어가자. 우리 발해가 멸망한 걸 누가 흡수했어? 태조 왕건이가 흡수했다는 거 배웠었지? 이건 일종의 무슨 통합이 될까? 민족 통합. 그러니까 이 사람 뭐야? 핵심 키워드는 통합이지. 주제별로만 좀 나눠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자. 이 사람은 한 사상, 불교만 좋아했던가 풍수를만 강조했던가 그랬을까면 다 좋아했을까? 그래 유교도 공부하고 불교도 공부하고 풍수리도 싹 다 통합이야. 이 사람의 모든 목적은 다 통합이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된 여기까지? 다시 돌아와서 자 선생님이랑 이제 10분만 하고 고려왕조 정기 오늘 진도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10분만 더 집중할 수 있겠니? 10분? 진짜 10분. 거짓말 아니야. 얘들아 우리 1대 왕이 누구야? 고려. 태조왕건 됐지? 공부할 때는 뭐 먼저 떠올려야 돼? 이 사람의 목적은. 키워드 먼저 떠올려. 태조하면. 통합. 그래. 그런 다음에 민심 통합 어떻게 있고 민족 통합 어떻게 있는지 그걸 떠올리면 공부가 될 거란 말이야. 2대 왕 있지? 그게 누구다? 해종이라고 있어. 3대가 누구 있다? 정종이라고 있다고 보시면 돼. 우리 유명한 광종 있지? 얘는 아니야. 4대 왕이야. 그러면 2대 왕은 해종이라고 있거든? 몰라도 되는데 얘는 별명이 뭔다? 주름살 왕이야. 애가 태어날 때부터 갓난아기가 이마에 주름살이 있었대. 야 갓난이가 주름살이 있을 수가 있냐 없냐? 없죠. 이 설화가 보여주는 뭘까? 태어날 때부터 뭔다? 근심과 걱정으로 태어났다. 그걸 말해. 그 실제 이 해종 때는요. 장인어른 왕유의 난이라고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야. 그 다음에 3대 누가 있다? 정종이라고 있거든? 오래 지겠을 거면 금방 내려오고 의문사로 죽었다 보시면 돼. 그럼 이건 딱 봐도 어떨까 얘들아 지금 왕권이 강한 건가 미약한 건가? 불안하고 되게 미약한 체제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뭐더라? 4대로 직영두라 광종이었다고 보시면 돼. 그럼 이 사람의 모든 목적은 다 무슨 권을 높여야 될까? 다시 한번. 그래, 왕권을 높이는 게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돼. 이 사람의 모든 목적은 뭐라고요? 무슨 권 강화? 왕권 강하더라. 되겠어? 실로 용이 주도한 사람이야. 7년 동안 가만히 있어. 호족이 뭘 하던 말던 바보같이 가만히 있어.
뒤로 뭐한다? 밤에 몰래 준비했습니다. 그걸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인내와 끈기의 사나이죠. 그 모든 준비가 마쳐지자마자 하루아침에 돌변하더니 모든 사람들보다 숙청했던 사람보다 광종이라고 보시면 돼.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해. 광자가 빛날 광자겠지? 그 이름보다 미칠광이라고도 해. 거의 호족의 씨를 말렸다. 그랬던 사람이 광종입니다. 대단했던 사람이야. 호족 대다수를 문다 숙청시켰던 사람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런 숙청한 건 뭐 시험지 안 물어보겠지? 개혁 조치들을 이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개혁 미안하다. 유치하게. 무슨 안건법? 노비 안건법. 자, 이건 뭐냐면 후삼국 시기 때 노비들이 되게 많았거든. 호족들이 데리고 있던 노비들이 되게 많았어. 원래 우리나라는 노비 숫자가 되게 적어. 인구 비율을 따지면 10% 안 돼, 노비가. 원래 그래, 원래. 우리나라는 애들아, 인구 피라미드가 이렇게 돼 있어. 요게 노비라고 보시면 돼. 대다수가 뭐더라? 일반 농민들이었다 보시면 돼. 근데 이 고려 초창기 때는 이만큼이 다 노비였다 보시면 돼. 그럼 원래 노비였던 사람이 아니야. 원래 노비가 아니었던 자들이 후삼국 시기 때 노비로 전락했다 보시면 돼. 너네 노비는 솔직히 어때? 사람 대접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지. 장점이 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 노비들의 장점. 사람이 아니야. 국가의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 세금을 내 안 내? 안 내잖아. 그래서 노비로 전락하는 일이 많았던 거야. 그럼 누가 다 데리고 있다? 호족들이 데리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건 호족이 뭐야? 노동력이지. 노비한테 칼 쥐어주면 뭐가 될까? 개인적인 명사 뭐가 될까? 사병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호족들이 이것 때문에 힘이 강했다 보시면 돼. 다시 뺏어 와야 되겠지? 그 뺏어오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뭐더라? 노비 안건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비를 조사한 다음에 원래 노비가 아니었던 자를 뭘로 돌리는 거다? 양민으로 돌리는 제도. 이게 무슨 안건법? 노비 안건법. 중요한 건 빨리 말해줄게. 노비 어떻게 조사했을 것 같아? 노비 조사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원래 노비. 선생님, 호적이요. 호적 없어서 그 당시 노비들. 그럼 어떻게 조사한 거야? 애 데리고 와. 물어봐. 너 원래 뭐였냐고. 그럼 네가 노비야. 너 뭐라고 말할 거야? 노비라고 말할 거야? 양이나 말하겠지. 그냥 바로 풀어준 거야. 실제 이렇게 다 풀어준 거야. 싹 다 풀어준 거라고 보시면 돼. 다음에 호족들이 어땠을까? 반발이 심했겠지. 이때 반발하면 싹 다 죽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조치였다고 보시면 돼. 그럼 이 노비들이 뭐 한다? 양민화되지. 그럼 양민들은 어떻게 돼? 누구한테 세금 내? 국가에 세금 내지. 국가의 병사라고. 획기적인 조치가 뭐더라? 노비 안건법.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끄러. 광종은 중대 발표를 한다. 아, 저 스피커가 좋구나. 이 나라의 수십만 됐어. 백성들이 무슨 색깔 입고 있다는 것만 봐. 방금 전에 무슨 색깔이었어? 노란색이었다. 원래 우리 왕들은 무슨 색깔 입어? 빨간색이지. 노란색 원래 중국 황제만 입어. 그럼 이 사람 뭔다? 모두 지향했더라. 황제 국가를 지향했던 사람이다.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나라 최초로 무슨 제출을 했다? 과거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야, 과거제는 신분을 보는 능력 보는 거야. 능력 보는 거지. 그리고 과거 시험, 최종 시험 누가 결정했을까? 합격 여부 누가 결정했을 것 같아? 왕이 본 거야. 내가 너를 합격시켰다고 최종적으로.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충성 바칠 거야? 왕한테 충성 바치겠지? 그게 뭐더라? 과거제 실시. 무슨 건 강화야? 왕권 강화. 백관들을 모두 제정하고요. 공복도 정했어.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등급을 정했다고 보시면 돼. 야, 봐봐. 공무원들의 등급, 위계질서가 정해지지?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게 돼? 왕이 있게 되겠지. 왕권 강화라고. 그 다음에 무슨 권어? 황제칭하고 연호를 제정했어. 광덕, 중풍. 하면 다 무슨 강화다? 왕권 강화. 이 사람 모든 게 다 왕권 강화라고. 심지어 결혼도 누구랑 했다? 자기 친누나랑 결혼했던 사람이야. 왜? 왕실의 혈통성을 중시여긴다. 순수 혈통이 강조한다. 그래서 일부러 친누이야 결혼했던 사람이 광종입니다. 그만큼 왕권 강화의 화신이 뭐더라? 광종.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되겠니? 그럼 절대 까먹지 말고 두 개만 말해봐. 무슨 한건법? 노비한건법. 그다음에 무슨 제? 과거제.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줄치고 넘어가자. 다 끝나가고 있어, 얘들아. 자, 어디? 왕권 불안정이라고 나와있지? 건너뛰고 광정 줄쳐. 과거제와 노비한건법. 그 다음에 공복제정 뭐야? 관리들의 공복 색깔, 위기질서를 정해준 거야. 칭제 권원의 고거 줄쳐. 두 개. 중풍, 광덕. 두 개 기억하자. 뭐라고? 중풍, 광덕. 영락. 광개토. 이난 대응. 어디 거? 나라만 말해. 발해 거. 광덕, 중풍. 야, 광덕은 안 해도 되잖아. 광종인가 못 들어가. 광자잖아. 애울 건 뭐야? 중풍 정도만 들어가면 되겠지.
니네가 보더라도 어때? 개혁의 바람이지. 풍자, 너네가 아는 풍자, 바람 풍자 알고 있잖아. 개혁의 바람. 그렇게 좀 이미지와 떨리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 광종 이렇게 쓰면 됐고요.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151번. 좀 빨리 오자. 자, 우리 빨리 하고 좀 빨리 시작. 이제. 기운 내시고 15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거. 야, 광종, 과거제. 야, 주관식도 할 수 있겠다. 무슨 관법? 노비 안건법. 정답 몇 번 나오면 됩니까? 3번. 자, 그 다음에 152번. 줄 치면서 해보자. 노비 안건법, 과거제, 백가들의 무슨 실성? 공복제죠. 이것들은 다 무슨 건을 높이기 위해서 다 왕권을 높이기 위한 조치. 되겠니? 15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3번. 이것 또한 뭐야? 똑같은 문제죠? 누구의 업적이에요? 광종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거기 동그라미 치면 세워. 과거제, 공신과 호조, 공복제죠. 광덕과 준풍. 이러면서 외우라고. 이런 문제들은. 답 맞췄죠? 난 끝났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알겠니? 자, 그럼 봐봐. 153번 문제 풀었지? 163번 가봐. 왼쪽은 모를 거야. 오른쪽 들어가. 고려에 기약한 누구의 묘지명이네. 고려시대 묘지 중 가장 오래된 것이고 무슨 안건법 나왔어? 노비 안건법. 누구의 업적이야? 광종이지. 야, 우리 아까 치면 광종의 연호 말해봐. 어떤 단어 들어왔어? 광종이가 어떤 단어 들어왔어? 광. 기억나니?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왔다? 개혁의 바람이었지. 무슨 바람? 준풍. 정답 몇 번 나와? 5번. 어렵게 나온 거. 가장 어렵게 나온 문제도 이 정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공부하는지 대체 얘들아? 나머지 문제 풀면서 또 복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누구 들어갑시다. 고려 성종 들어가면 되고요. 금방 끝나 성종은. 얘들아, 이 성자가 무슨 성자일 것 같아? 이룰 성자예요. 무슨 성자? 뭔가 이룬다. 무슨 성자? 이룰성. 우리 완성이라고 할 때 그 성자예요. 대개니 성공할 때 그 성자. 그럼 성종은 왜 성자를 붙인다? 뭔가 통치도가 완비되지? 그때 성자를 붙여준다고 보시면 돼. 그럼 들어가자. 고려 때도 누가 있다? 성종 지금 배우는 거지. 조선에도 성종이 있어 없어? 조선에도 있다. 조선에도 있다고 보시면 돼. 둘 다 그때 한번 잘라주면 돼. 둘 다 공통점이 뭐더라? 그 나라에 뭐가 만들었다? 통치 기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잘라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조선의 성종 때는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중학교 때 혹시 들어봤니요? 조선의 가장 기본적인 나라 통치의 근간이 되는 법전. 무슨 대전? 경국대전이 완성된 게 누구다? 조선 성종 때라고 보시면 돼. 그럼 고려 때도 뭐다? 통치도가 완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의 중앙통제도 이성육부제가 완비되었습니다. 우리 고려의 대학교 말해봐봐. 뭐가 있었다고 썼지? 국자감이 있다고 썼지. 그래, 그거 누구 때다? 성종 때. 웬만한 통치도 다 이때 만들어진다 보시면 돼. 근데 이 사람은 딴 거 필요 없고 이 사람 이름 기억하면 돼. 성종 봐봐. 성종은요. 이 사람의 업적보다는 이 사람의 오른팔에 있어. 신하야. 알겠지? 누구 정도 기억하면 돼? 최승로. 기억하면 돼. 요 사람이 최승로를 그림으로 표시한 거거든. 야, 니네가 봐봐. 이 사람은 호족 출신감 육두품 출신일까? 육두품 출신. 지식인이었다 보시면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왕한테 건의했거든요. 이거 좀 해주세요. 건의를 올렸어. 되겠니? 그 건의가 몇 가지가 있었다? 28가지야. 현재 고려 왕조가 시급하게 해야 될 일 몇 가지를 말해줬다? 28가지. 그럼 이걸 성종이 뭐다 쌩까 따위 들어줬다는 얘기야? 들어줬더라. 그래서 꼭 기억하면 돼. 성종의 대다수 정치군 누구의 머리에서 비롯되었다? 최승로의 머리에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4가지가 있는데요. 4가지 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한 가지만 오늘 잘 기억하면 돼. 갈게. 이런 말은 했어. 나라 다스릴 땐 유교로 다스려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때는 불교로 사용해라. 불교는 좀 더 미신적인 요소가 있지 않냐. 나라 다스릴 때는 어떤 게 훨씬 좋다? 유교가 좋다. 이런 말 했고요. 니네가 암기할 거 들어가자. 청컨대 뭘 두수서? 외관.
이게 매우 중요해. 중앙에 있는 호족들 누가 다 씨를 말려놨지? 광종이 싹 다 씨를 말려놨어. 근데 아직도 지방은요 누가 다스릴까? 호족들이 그래 다 다스리고 있는 거야. 니네가 생각해봐. 니네가 고려 왕이야? 근데 여기 남양주를 선생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해봐.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제일 좋은 건 뭐야? 니네가 임명한 부하들을 파견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시면 돼. 알겠니? 지방에 나가는 관리를 무슨 관리로 한다? 지방관이라고 하는 것이야. 이해됐나 이거? 그럼 가자. 성종 때는 중앙 통치제도는 다 완비되었거든. 근데 아직 지방은 정비가 안 됐던 것이야. 그러니까 최성로 어때? 이것이 좀 불만족스러웠던 거지. 그래서 한순간에 지방제도를 만들기 어떨까? 쉬워 아니면 좀 어려워?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야. 빨리 가장 중요한 지점을 선정한 다음에 외관을 파견했어. 이런 건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가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이제 몇 목이 설치된다? 12목이 설치되는 거야. 그럼 12목은 뭐냐면 고려 왕조의 가장 중요한 지점 몇 곳을 선정했더라? 12곳을 선정했다고 보시면 돼. 여기서만 본다? 서둘러서 몰빵했다?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네 광주 광역시지? 고려 때는 뭐라 불렀다? 광주목 이렇게 지정한 거야. 그리고 거기에 빨리 지방관을 파견했다 보시면 돼. 이게 되겠니? 대전 있잖아. 대전도 뭐야? 광역시지? 그럼 대전도 뭘로 지정했을까? 목. 고려의 왕조의 중요한 지점. 그러다가 또 뭘 파견했다? 지방관을 서둘러서 파견했다 보시면 돼. 흡사, 백제, 무령왕이 했던 몇 담로와 비슷해? 그래, 22담로와 비슷한 제도가 뭐더라? 심의목 제정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봐. 꼭 좀 기억해 두시면 돼. 그 나머지는 한번 들어보면 돼. 중국문화 받을 때 독자적으로 좀 주체적으로 받아들여 있고 신할대 할 땐 제발 예우를 해오더라. 이런 말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종의 업적 끝났지? 해, 왕 업적 3명만 말해보자. 왕 누구누구 배웠어? 머릿속에 정리하자. 태조. 얘는 통합이었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 통합에만 치중하는 건 왕권이 좀 불안정했었지? 이 왕권을 획기적으로 올렸다는 누구 배웠다? 광종.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져야 되잖아. 누구였다? 성종. 그래, 태조, 광종, 성종. 3명만 잘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교재 빨리 형광펜으로 줄치고 최성로의 시무 몇 조? 28조. 그 다음에 중앙은 몇 성 몇 볼에? 2성 6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지방에선 제일 중요한 거 면목 12목. 그 다음 대학교도 배웠으니까 대학교도 줄치자. 무슨 가? 국자가. 향교는 줄치지 말고 들어만 보세요. 얘들아 한국사에서 향자가 나오지. 다 지방으로 고쳐. 다시 한국사에서 뭐가 나오면? 향이 나오지. 지방으로 고쳐. 지방의 학교 뭐라 부를까? 향교. 어렵지 않지요. 지방의 관리 향리. 되겠어? 지방의 약속 향약. 이렇게 된다. 지방의 규찰 향규. 그러니까 향자 나오면 어디로 고치면 돼? 지방이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문제 간단하게 두세 문제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제 연달아 풀어볼까? 158번. 157번 들어가자. 1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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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줄게. 국왕이 백성을 다스리면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으로 수령 동그라미 있죠. 수령이 오늘 따져줄게. 서울시장, 양천구청장 이런 걸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관리? 지방 관리를 수령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략 찾아봐봐. 밑에서 네 번째 줄이거든. 중략 찾아봐. 중략. 중략 다음에 뭐? 청컨대 뭘 두소서? 청컨대 뭘 두소서? 잘했어. 청컨대 뭘 두소서? 외관을 두소서. 이거 배웠던 거지? 그래서 몇 목 설치 배웠어? 12목. 정답 몇 번? 3번. 되겠니? 158번 들어가자. 거기 몇 목 설치 나와 있어? 15목 설치 나와 있지? 그럼 이거 누구야? 고려 누구더라? 성종인지 알 수 있겠지? 고려 성종과 관련된 거. 틀리면 때릴 거야. 몇 번? 3번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되겠니? 159번. 159번. 고려사조력. 개뿔 모르겠고요. 오른쪽 가. 아는 사람 나왔어. 출처요. 누구 나왔다? 최승로. 최승로 나왔다. 그럼 고려 누굴 말한다? 성종을 말하죠. 우리 성종은 최승로까지만 외웠지. 그리고 몇 목 설치? 12목 설치. 그리고 우리가 발해의 대학교는 뭐라 불렀다?
주자가. 고려대학교 뭐라 그랬다? 국자감. 국자감 누구 때 만들었다? 고려 성종 때. 정답 몇 번 나오면 돼? 3번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지? 그거 처음 배운 사람들은 좀 낯설면 뭐더라? 조금만 복습해 주시면 돼. 알겠니?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만 복습해서 문제 다 풀린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요. 긴 시간 동안 힘들었죠? 우리 바로 쳤다 들어. 야, 선생님 많이 쉬게 해줄게. 35분. 그럼 거의 13분 정도 쉴 수 있다 보시면 돼. 3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